네, 오늘의 수상한 종목은 IMT였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게 될까요? 눈여겨봐야 될 필승주도 발굴해 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한다고 들었는데 네. 반도체랑 2차 전지에서 한 종목씩 갖고 오셨다고요? 벌써 종목만 보다 다 아십니까? 아니, 저기 하단 자막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안에서 필승주를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요, 이 필승주를 통해서 한 달 정도 보유하며 18%의 수익을 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주가가 상한가 세 방만 가라 라는 느낌으로 세 방? 네, 세방전지입니다. 네, 지금 주가가 한때 강하게 움직이면서 2차 전지 쪽에서 나도 역할을 하는데 한쪽이 나오다가 시장 불안과 2차 전지 전반적인 위축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2차 전지 회사입니다. 전지다 보니까 2차 전지겠죠.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리튬이온이 아니라 납과 황산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연축 전지라고 합니다. 납을 통해서 보통 보면 그거 아시죠? 로켓 배터리 하면서 예전에 광고 뭐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이렇게 딱 열어보게 되면 그 우리 앵커님 자동차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유명 비사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노란색에 네. 위에 위에 파란색 뭐 뚜껑에서 이렇게 딱 연결되는 예, 시동 걸게 되면 막 에너지가 거기 약간 전기가 저장됐다가 빠지는 이런 축전지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흐름을 이어갔던 상황들인데 국내 1위입니다. 이런 쪽에서 자회사가 세방 리튬 배터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커졌었던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양 배터리 팩을 공급하면서 어떤 본격화된 모습들이 나오다가 한때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고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다가 이제 잘하면 올해 4분기 정도면 흑자 전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레벨업이 같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권이 들어온 마당에 어느 정도 시장 안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지금은 어차피 내연기관 쪽으로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 잘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생산량이 과거에는 좀 위축되고 거기다가 또 부품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 출하량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약간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변화는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315억대로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조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 한 뭐 1,000억대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변화로 나오게 되면 과거에 나왔던 실적 그런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위축됐던 실적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성에 같이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반발이 좀 나갈 때가 아닐까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용 연축전지를 주력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 세방전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면 이것도 최근에 리튬가 상승에 뭔가 좀 테마로 엮일 수도 있는 종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오늘 뭐 웬만한 또 리튬 들어간 회사들 다 쭉 올랐는데 맞아요. 이 회사는 왜 안 올라왔을까요? 아직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럼 기회가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보시되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권을 이탈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쪽에서 어느 정도 이탈 안 하고 뭔가 변화를 계속 반등 시도가 나온다. 이 부분을 계속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깊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빠지려고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올라가는 데는 또 약간 좀 주저주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고점에서 샀던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 쪽인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중요한 지지권 약한 55,000원대 전후로 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패턴이 맞추고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을 노려보자라는 쪽에서 딱 한 달 내에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들어오는 가격 정도라고만 해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쪽에서 그 정도를 바라보면서 대가는 전략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짧게는 55,000원인데 약 한 52,000원대 정도를 바라보면서 손절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2,000원, 목표 주가는 65,000원 제시하면서 세방전지 선택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에서 고르셨습니까? 네, 다 예고 드렸다시피.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 한번 볼게요. 이 반도체 주로는요, 한 달 정도 보유할 거고요. 15%의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김민수 대표님 생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어떻게 그런 걸 다 챙겨주시려고. 네,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또 저희 본인님이 네. 김민수 대표님이 하이닉스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일 선물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생일 선물이 될 만한 종목으로 대신 베풀어 주세요. 대신. 이제 그거를 다시 네. 베푸는 개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네.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입니까? 네, 아까 앞서서 김병민 매니저님도 살짝 얘기하셨던 종목 중 하나, 프로텍. 프로텍입니다. 프로텍이요. 네. 이 회사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한 8%대 이상 올라오긴 했는데 조정받은 모습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SMT라고 하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들어가는 실장, 그러니까 즉 표면 실장 공정 쪽에서 장비를 주력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 글로벌 5세트향 쪽으로 들어가는 패키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를 장착하는 장비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쓸 일이 많겠죠. HBM이 그래서 이렇게 또 다가오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삼성 쪽으로 HBM 쪽에 들어가는 다이 트랜스퍼, 그 약간 이동시키는 장비들이죠. 네. 이런 쪽을 똑같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원래 이 회사는 과거부터 그랬었습니다. 프로텍 하게 되면은 화웨이 관련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디스펜서에 대해서 국내 점유율 1위거든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쪽에 화웨이 양 쪽으로 나갔던 게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많이 성과를 보였는데 화웨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이번에 메이트 프로 60, 60, 네. 좀 유창하게 60, 이쪽이 올해 한 4천만 대, 내년 7천만 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스마트폰을 이끌 또 하나의 주자, 아이폰을 이겼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어디 잘 팔리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화웨이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었을 때 실적보다는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아마 이쪽에서만 영업이익률이 한 20%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HBM 한 축, 그리고 또 화웨이 쪽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트랜스퍼 쪽 한 축, 이렇게 되면은 아마 디스펜서죠. 이쪽 한 축 하게 되면 앞으로 실적 기대감은 좀 높아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보니까 그 중국에서인가요? 아이폰 판매 대수를 화웨이가 제쳤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러니까 가져왔죠. 프로텍 네. 어떻게 보면 화웨이 수혜일 수도 있고요. 앞서 김영민 매니저가 강조했다시피 이 반도체 안에서도 장비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을 세워보자면은 요거 근데 30일 한 달이라는 좀 짧은 기간만 공략을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30일이 짧습니까? 그래도 한 달이면 좀 네. 짧은 거 아닌가요? 그냥 단기 그렇게 투자? 보시죠. 뭐 한 달 두지 마시고요. 네. 목표가 올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요. 네. 그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아마 실적 흐름들 확인되면서 아마 IR에서 사업보고서 쪽에서 보여주는 방향들만 맞다 그러면은 네. 다시 한번 터닝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오히려 조정대가 좀 더 양호합니다. 조정 같은 경우도 일단 밀렸고 반등 시도했다가 밀렸어도 지난번 박스권을 이탈을 안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실적이 이 정도 기준, 그러니까 4만 원대는 안 깰래라고 했던 이유는 그래도 앞으로 기대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살짝 추세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좀 나오게 되면 위쪽으로 좀 열려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레벨업 시도하게 되면 다음 목표가 일단 1차로 5만 5천 원대인데 여기서 끝낼 것이냐 네. 아니냐는 실적 나왔던 부분과 앞으로 이제 기업의 IR을 하는 방향 쪽에서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까지 한 6만 5천 원까지도 넘보면 그때는 조금 더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보시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4만 2천 원대 부근 4만 원대 사이가 중요한 지지권이다 보니까 여기 이탈하게 되면 손절 쪽으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42,000원, 목표가는 55,000원. 하지만 1차, 2차로 나눠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그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전부터 김민수 대표님은 SK하이닉스를 사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오늘 13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동안 계속 13만 원을 돌파하지 못해서 한 3번이고 4번이고 부딪혔던 SK하이닉스였는데 네. 오늘 이걸 뚫어내므로써 여기서 이제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물대를 뚫어냈으니까 조금 더 홀딩 혹은 비중을 더 늘려봐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고점 돌파하고 네, 오늘 고점을 돌파했던 주역이 외국인이었고 그렇죠. 네, 그러면 해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아유 뭐 이번에 한 11만 원대 초반 쪽에서 계속 지지하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사와서 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싶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약간 좀 비중을 살짝 줄여놓는다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주된 물량은 가져가시죠. 완벽하게 매도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 23만 원을 뚫어냈는데 그 시그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목표가는 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막 좀 제발 저를 믿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예. 투자 고지 나가요 그러면. 예. 뭐 그러면서 뭐 얘기 드렸었던 거는 아니었지만은 충분히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보다 보니까 목표가를 좀 높이 잡았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여전히 레벨업 시도하는 과정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래도 주된 비중은 남겨두고 일정 부분만 수익 실현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으로 SK하이닉스 드렸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소개해드렸던 필승주 프로텍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생일 축하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일단 전쟁이 확전보다는 좀 여기서 멈추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속에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여전히 변동 가능성 남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될 때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